네, 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구정이 지나자마자 날이 너무 추워요. 바깥의 날씨를 보니까 눈이 엄청나게 오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야외 촬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김경민 교수가 책에서 작성했던 그 작년에 떴던 5곳, 그 다음에 올해 뜰 것 같은 5곳을 제가 투어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컨텐츠를 제가 좀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또 첫 촬영을 하려고 했더니 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같이 촬영을 해주는 OPD와 저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또 실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11월, 12월, 그러니까 근래에 매각됐던 상업용 부동산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잘 팔린 건가 안 팔린 건가 애매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남겨보려고 오늘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거나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매각 사례들을 한번 종합을 해봤는데요. 11월, 12월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금리가 가장 높았던 시기, 오히려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대출금리가 0.7%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금리 인상도 약간 스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오를 확률이 높지 않다 보니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11월, 12월 정말 어려웠던 그 시기에 과연 어떤 건물들이 팔렸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여기 을지로 3가의 초역세권 빌딩 매각. 제가 이거에 앞서서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빌딩 대학이라는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시고 또 빌딩 총장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분의 블로그예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장점들, 그리고 정말 침착하고 안정적이고 이런 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멋있는 분이고, 전문성도 강하시고 직접 체험적인 것도 강하시기 때문에 그 유튜브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을지로에 보면 이런 낡은 건물이 하나 매각이 됐어요. 최근에 평당 1억에 팔렸죠. 을지로 입구역 이쪽 뒤쪽에 여기가 이제 평당 1억에 팔렸는데, 주변에 하나도 1억에 팔렸던 게 없거든요. 대로변이나 1억에 팔렸지. 소위 말해서 신고가를 찍어준 건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신고가가 하필이면 11월에 나왔다. 인근 유산 입지가 평당 7천만 원대고 상업지도 7천만 원대인데 너무 비싸게 팔린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코멘트를 남기셨더라고요. 사실 위치적으로는 너무 좋죠. 근데 을지로의 사실 메인 먹자상권이라고 하는 위치는 아니고 그냥 대로변에서 접근성이 좋았던 코너 건물이니까 아무튼 무난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요즘 시기에 사기엔 너무 비싸게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판 사람이 정말 잘 판 사례, 기가 막히게 팔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사례를 보면서 좀 저도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이거보다도 118억이면 살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았는데 라는 생각에 좀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라고 보면 시세 차익을 언젠간 누릴 수 있겠죠. 홈페이지 가보면 이렇게 빌딩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남겨주셔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4년 만에 6억을 남겼다. 솔직히 4년 만에 6억 남기면 거의 못 남긴 거나 마찬가지죠. 두 번째 사례는 93억에 팔린 사례예요. 현재 이 월세 보증금은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예상인 대로 저희 그 컨설팅 직원들이 이 건물을 신축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지 예상을 짜놨던 컨설팅 자료니까 이거는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각은 63평에 93억, 1억 4,500 정도에 매각된 최근 사례입니다. 12월 달에 매각이 됐고요. 신사역에서 바로 위쪽이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면, 건너편에 이쪽에 1억 4천에 팔린 사례가 있어요. 그래도 이게 1억 4천에 팔렸고, 아무튼 여기는 요즘처럼 약간 거래가 적은 시절에 1억 4,500에 팔렸던 거니까 실질적으로 여기가 좀 더 비싸게 팔린 거죠. 그냥 똑같이 이 지역과 이 지역을 비교했을 때 여기가 도로가 조금 넓고 역에서 가깝다라는 면은 있지만, 실제로 신사역 상권이 여기가 메인이고 여기는 경사지 상권이거든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서 봤을 때 아쉬워요. 왜냐하면 여기는 평지에다가 북향에다가 건물을 되게 편안하게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동향에다가 경사지니까 뭐 한 개씩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일조권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또 오르막길이니까, 그 다음 상권이 이쪽 상권이랑 이쪽 상권은 사실 말도 안 될 정도로 이쪽이 좋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당장 이 건물이 주변 시세나 뭐 매각사례나 이런 상황에 비해서 좀 싸게 나왔다 라고 해서 그 건물이 좋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지역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역을 넓혀서 봤을 때 1억 4천 정도 하는 땅이 어딘데 그쪽 지역이 이거보다 좋다라는 걸 파악을 했을 때 여긴 좀 아쉬운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시기에 사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건너편에 있는 요 사례와 요 사례 거의 비슷한 가격이에요. 여기는 이제 98억 정도에 팔렸고 여기는 93억 정도에 매각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라면 이 경사지에 있는 북향, 물론 3종이고 그런 점은 좋긴 한데 저는 이쪽을 살 것 같아요. 일조권이 있고 없고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저는 오히려 평당
평지에 조금 더 메인 지역을 사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 건물도 나왔을 때 되게 싸다, 괜찮다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는 A급이라고 해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나왔던 매물인데, 저는 조금 아쉬운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다음 사례인데요. 여기는 39억 5천. 강남구 신사동에 39억 5천짜리 건물이 있어? 라고 놀랄 정도로 일단 덩어리가 되게 작은 건물이죠. 근데 자세히 훑어보면 평당가가 1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작년 4월 정도에 팔렸던 98억짜리 건물도 1억 4천대.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봤던 사례 같은 경우도 1억 4천대. 그리고 얘도 거의 뭐 1억 4천 5천이니까 거의 평당가 비슷하다라고 봤을 때, 여기 위치가 이제 을지병원 사거리 뒤에 여기에 있어요. 여기. 실제로 여기 가보면 여기도 오르막길에다가 완전 음지 같은 곳이거든요. 이런 것도 1억 5천에 팔린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위치적인 가치로 여기가 가장 떨어지는 지역이죠. 가장 떨어지는 지역인데 가장 높은 평당가에 팔렸다라는 건 이유는 덩어리가 작아서 그렇죠. 30억대 강남 건물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여기를 뭐 실제 사용 목적으로 산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은 투자가 될 수 있는데, 참 재밌는 게 부동산 시장은 다 평당가만 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좀 덩어리에 따라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모범 사례 중 하나죠. 2022년 1월에 37억 8천, 이번에 12월 달에 39억 5천에 팔렸으니까 거의 취득세 붙여서 원가로 팔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신 분도 37억 8천에 좀 샀는데 또 갑자기 경기도 안 좋고 어려워져가지고 원가로 판 것 같고, 사신 분 같은 경우는 뭐 덩어리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덩어리가 작다 보니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팔린 거예요. 이 건물 같은 경우도 매입한 금액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당가는 높게 매입한 거긴 하지만 나중에 매각할 때는 크게 어렵지 않게 매각은 할 거예요. 다만 재미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래도 요분 정도로 한 평당 3천만 원 이상 띄워서 팔아야 될 재미가 생길 텐데, 평당 3천만 원 정도를 띄우려면 2, 3년 걸릴 것 같은데, 요즘의 분위기상. 물론 제 말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더 단기간에 오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이면도로에 요 정도 가격이면 더 이상 올라가는 게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 투자도 좀 아쉽더라고요. 차라리 요 건너편에 보면 이 건물도 1억 4천에 팔렸던 사례거든요. 나오자마자 소위 말해서 급매라고 해가지고 막 진행했던 건물 중에 하나인데, 우리 변혜희 팀장님이 매각을 했던 사례인데 1억 4천 5백에 팔렸던 요런 건물을 사실 사는 게 맞긴 하죠. 70억? 재작년 사례니까 뭐 재작년에 이 시기 때는 뭘 샀어도 좋으니까 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렇게 좁은 도로에 1억 4천에 산 거는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례를 조금 준비를 해봤고, 그러나 또 여기서 투자자들이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덩어리가 작다 보면 평당가를 초월해서 거래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성수동에 또 매각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2022년 11월에 매각된 사례입니다. 보면 평당가가 2억 5,300이죠. 엄청납니다. 여기가 연무장길이라고 해서 가장 메인 거리 중에 하나예요. 성수동에서. 작년만 해도 평당 8천만 원대 이렇게 거래가 됐죠. 7천만 원대. 그다음 여기 이제 권경원 선수가 평당 8천만 원대 샀던 사례들도 있는데 2억 5천에 팔렸습니다. 지금 시기에도 성수동 정말 짱짱하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길이 사실 근 1년 동안 서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2억 5천 사실 엄청나게 비싼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거리 코너에 있으니까 여기 매입하는 분들이 대부분 기업이나 법이 뭐 잘 나가는 스타트업 이런 패션 회사들 이런 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조금 비싸게 투자하더라도 여기 길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니까 그런 점에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근처에 있는 또 최근 사례 중에 하나인데, 22년 12월에 팔린 이 아레날 들어가 있는 요 건물인데요. 1억 9천. 제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거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쪽 이 메인 라인에 100억대 건물이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희소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요 길 같은 경우는 올해 뭐 내년 해가지고 이런 패션 회사들에서 더 많이들 들어와서 많이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3년에 더 눈여겨보기에 좋은 동네? 정말 비싸지만 그래도 메리트 있고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동네가 이 동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 또 지역이 개발되는 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요 성수동에 있는 요 연무장길, 요 카페 거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연무장길이죠. 요 라인을 조금 더 재밌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례는 이번엔 또 제가 또 좋아하는 한남동으로 왔습니다. 한남 오거리 상권 이면도로에 있는 이쪽에 이제 제가 최근에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인 그 더 글로리의 그 송혜교 씨가 산 건물이 있죠. 요 건물이에요. 소설한남. 여기 앞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아이유 씨의 남자친구 이종석 씨가 샀다가 판 건물이 있죠.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 길에서 가장 요 메인이 되고 있는 삼거리의 코너에 있는 요 모이라는 건물이 매각이 됐습니다. 근데 주변 시세 대비 최고가를 찍었어요.
이 근처에 있는 매각된 건물 사례들이 높게 가격되는 건 없고 이쪽 안쪽이 뭐 1억 3천에 거래는 됐지만 건물이 완전 신축 건물이었고 이 건물은 굉장히 낡은 건물이거든요. 오래되고 낡고 수익도 2%도 안 나오는 굉장히 수익성 떨어지는 건물인데 그냥 위치적인 상징성 하나로 매각이 된 건물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사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건물들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위치가 좋으면 바로바로 나가거나 지인 거래를 하거나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좋은 위치의 건물들이 안 나오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줄어들고 매각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런 좋은 위치의 건물들이 나왔고 사실 이런 좋은 위치 같은 경우는 너무 가격을 신경 쓰는 것보다도 위치를 선점한다는 생각으로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좀 사지 않았나.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지금 가격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투자한 것 중에서 제일 베스트 투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사역에서 저희가 봤던 뭐 1억 4천대 건물들을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1억 6천에 산다고 하면 훨씬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물론 거기는 건축행위를 더 빨리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워낙 좋으니까 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하지 않았나. 제가 또 요즘에 경매를 또 굉장히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거의 오자마자 막 경매 같은 걸 막 찾아봐요. 오늘도 제가 경매 관련된 걸 찾아보다가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저희 회사 근처에 압구정역에 있는 신사동 건물이 90억대 경매가 나왔어요. 106평에 90억대. 와 진짜 너무 싼데? 이거 내가 사야 되나? 막 어떻게든 막 금액을 끌고 와야 되나? 너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회사 내에 있는 프로그램을 검색을 해봤더니 이러한 건물입니다. 여기에요. 압구정역 이쪽 라인. 여기가 이제 커피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또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또 돼지갈비집이 하나 있어요. 이쪽 넘어가면 이제 광림교회로 가는 요 넓은 도로 메인길이에요. 이 동네 이 거리에 이제 병원도 많고 최근에 알파카 임대팀에서 이쪽에다가 뭐 좋은 오피스도 임대를 얻어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메리트가 있는 거리 중에 하나인데 우리 회사 여기잖아. 그래서 여기 4번 출구에서도 가깝고 너무나도 사실 좋은 위치에 이게 평당가가 얼마인가 봤더니 8천만 원. 와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봤더니 이게 1동, 2동, 3동 해가지고 건물을 같이 지어진 이 건물의 2번 부분의 지분만 파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분양상가 같은 느낌인 거죠. 참 아쉬워요. 이걸 하필 이렇게 분양상가로 사야 되다니. 나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이 헐린다라고 하면 대지지분 가치의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좀 아쉽지 않나. 그래서 토지 건물 일괄 매매로 22년 6월에 나왔던 거고요. 처음에 감정가는 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토지 가격 자체가 워낙에 비싸니까. 이 동네 같은 경우는 평당 1억 5천, 뭐 1억 7천? 지금 현재 건물이 요 라인이죠? 요건데 근처 같은 라인에 사실 매각된 건 없는데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요 위 라인이 1억 9천에 팔린 게 하나 있고 요 밑에 라인이 1억 6천이 황정음 씨가 갖고 있던 거고 여기 같은 경우도 1억 5천? 한 1억 5천에서 근데 요 라인보다는 이게 좋잖아. 여기는 바로 들어올 수 있고 여기는 하나 꺾어서 들어야 되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더 좋은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1억 5천 이상은 당연히 받고 한 1억 8천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6평이라고 하면 1억 8천이면 거의 190억 200억인데 아무튼 감정가가 그래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처음 시작가가 140억에 나온 거예요. 근데 유찰됐죠. 왜냐하면 집합 건물이니까. 두 번째 것도 솔직히 경기 좋았으면 두 번째 라인에서 거래가 됐을 거예요. 근데 또 유찰됐죠. 근데 이번에 90억이 됐습니다. 감정가 대비 64%. 이쯤에서는 팔릴 것 같아요. 수표로 한 장 준비하세요 라고 하시네요. 뭐 내가 직접 병원을 쓰시거나 아니면 내가 뭐 직접 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시는 분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요. 투자 수익용으로만 보더라도 여기 임대 세팅만 하면 괜찮게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자료 한 층당 41평? 41평이 228제곱미터면 지금 2,100만원 받지만 실제로 시세로 따져보고 깔끔하게 관리하면 3,000만원은 받을 수 있거든요. 뭐 90억 투자해서 3,000만원 나오는 강남 건물이라고 하면 수익률 4%, 5%대 나오니까 되게 좋은 투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상황에서 또 유찰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될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잘 모르겠네. 요즘 분위기가 워낙 또 얼어붙었다 보니까 유찰이 될 확률도 있진 없다라고 봐야 되나? 공시지가까지 내려와야 되나? 사실 요즘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입찰가 90억 정도에서는 저는 한 번쯤은 도전해볼 만한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경기 좋을 때 같은 경우는 사실 경매 나오는 건물이 일반적인 게 없어요. 왜냐하면 경매 안 나가도 잘 팔리는데 뭐하러 경매를 내? 지금 같은 시기는 이제 거래량이 줄었다 보니까 경매로 나오는 매물들의 퀄리티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같은 시기는 이런 경매 시장도 한번 눈여겨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임차인들이 있고 이렇게 상황들이 생겼는데 자세하게 또 이거에 대해서 경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알파카의 경매 전문가분이 또 있으니까 문의를 해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개인적인 생각할 때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뭐 무난하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나요?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 저희가 갑작스럽게 또 실내 촬영을 하게 됐지만 매매 사례들을 보면서 조금 더 리얼한 이야기들을 해드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점이나 어떤 거를 분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더 재밌게 남기고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안녕.